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접어든 남편과 30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저에게 있어 저희 남편은 항상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도 아이들에게나 저에게 참 다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직장에서의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고민입니다. 집에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내심 풀이 죽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다 보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로서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직장에서의 대우의 변화, 은퇴 같은 여러 요인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요즘은 60대가 되기도 전에 은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면서 이른 나이부터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매년 600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남성들은 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그것이 약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들로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남성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남편의 자존감을 올리는 아내의 행동 3가지라는 내용으로 중년 행복연구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실 남편과 오래 지냈다고 해서 항상 예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니죠. 어쩌면 사이좋게 지내는 날보다 싸우게 되는 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엔 오직 아이들을 위한 고민거리들이 부부의 대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서로 해야 할 대화를 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감정이나 불만들도 해소하지 못한 채 결국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독립을 하면 어색한 부부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남편이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 보여도 위로하거나 응원 한번 못하는 아내분들이 많죠. 저라고 달랐을까요? 비슷한 이유로 남편과의 사이가 어색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보니 그 시기에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너무 낯간지럽고 어려웠지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은 제 2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답니다. 첫째,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남편의 노력을 인정한다. 이게 뭐야 싶으신가요? 남편의 노력을 눈치채는 것은 관찰로 시작해서 대화로 이어지게 돼요. 평소에 남편이 무엇을 하던 아무 관심이 없었어도 요즘 남편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본다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가정을 위해 아이들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대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대화는 남편의 생각과 감정,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적으로 고마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면서도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외에도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거나 저녁에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먼저 권해볼 수도 있죠. 거기에 더해 더 큰 용기가 있다면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렇게 남편에게 했을 때 처음에 이런 표현에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지속되면 남편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저에게 애정을 표현해주는 날이 늘어가는 건 덤으로 챙길 수 있었어요. 둘째, 남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아내로서 남편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내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요. 더 나아가 남편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바로 아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남편의 감정과 생각을 비판적으로 듣지 않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해요. 저는 남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남편을 비판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야?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해. 같이 남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질문과 말을 했었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보니 정말로 남편이 저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점점 남편과 둘이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했죠. 셋째, 미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전달하는 것. 남편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남편과 함께할 시간은 많이 남았고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남편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가 은퇴했을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고 나는 우리가 은퇴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어느 날 인터넷에서 여행지를 검색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도 저와 함께라는 미래를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느끼도록 노력했습니다. 종종 저녁에 치킨에 맥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괜히 산책을 나가자고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툴툴대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미래를 어땠으면 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서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중년 생활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작은 부분이나마 행복한 일이 있었던 하루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